미중 무역 마찰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권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미 총기협회가 총기 판매 관련 법안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만 의회를 상대로 수십억 규모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에 나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51%가 북한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뉴욕 한인회 산하기구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 환율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뉴욕 증권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폭락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중국이 환율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했습니다. 오늘 마감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311.78포인트 오른 26,029.52에 마감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각각 107.23과 37.03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아시아 증권시장은 어제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1.51%, 코스닥은 3.21% 하락했으며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0.65%,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1.56% 하락해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권시장도 대부분 약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세계 각지에서 거대한 양의 자금이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며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과 전 세계 각지에서 안전과 투자, 이자율을 이유로 막대한 돈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미국 농민들의 편에 서겠다며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공격적인 전략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전미 총기협회가 총기 판매 관련 법안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만 의회를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전미 총기협회는 총기 관련 법안 로비를 위해 의회를 상대로 올 상반기 16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이들은 10여 개의 총기 관련법을 목표로 삼았으며 특히 총기 구매자의 배경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HRA 법안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발의된 이 법안은 총기 소유가 금지된 이들의 총기 획득을 막기 위해 배경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수입업자, 제조자, 중개인이 허가받지 않은 이들에게 총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지난 2월 27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 232명, 공화당에서 8명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아직 해당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하원으로부터 법안을 받아든 상원은 지난 3월 4일 한 차례 법안 검토를 마쳤지만 이후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를 악의 공격으로 정의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비판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협회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총기 규제에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총기협회로부터 3천만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관광 명소와 교통시설, 대형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경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뉴욕시경은 텍사스주 엘파소에 월마트 총격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부터 대테러 전담반을 시내 곳곳에 배치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 차원에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며 현재까지 뉴욕에는 구체적인 테러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쇼핑몰에 대한 경비도 강화됐습니다. 한편 텍사스주 검찰은 엘파소 총기 난사 사건으로 체포된 21세 백인 남성 패트릭 크루시어스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가중 1급 살인과 연방 증오 범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 총격범 용의자에 대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용의자 코너 배츠의 전 여자친구는 배츠가 고교생 때 조현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정신병을 앓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에 나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한국과 일본의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며 다만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에스퍼 국방장관은 오늘 일본이 수출 절차상 우대 조치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양국 관계 악화가 증폭한 것에 대해 조기 해결을 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것을 염려하고 지소미아에 대해 미국은 한미일의 군사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에 대처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13일 동안 4차례나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서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의 과민 반응을 삼가한 채 대화의 문을 열어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관건은 외교의 빗장을 열어두는 일이라며 북한을 면밀히 관찰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인 51%가 북한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공화당 진영보다는 민주당 진영에서 북한을 더 적대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1%가 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을 비우호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확실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7%였고 2%는 동맹국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성향 응답자 62%가 북한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는 공화당 진영에서 북한을 적으로 여긴다고 답변한 비율 4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중 35%가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우호적이라는 답변은 33%였습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응답자 39%, 민주당 응답자 36%가 한국을 동맹국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8%는 한국을 비우호적으로 본다고 답했으며 17%는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진영별로는 공화당 성향 응답자 7%, 민주당 성향 응답자 8%가 한국을 비우호적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7%는 한국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답했으며 정당별로는 공화당 응답자 7%, 민주당 응답자 9%가 이같이 응답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뉴욕 한인회 산하 기구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회관에 위치한 박물관이 별도의 독립기구로 분리되면서 기부금 사용 등 필요 없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어제 플러싱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뉴욕 한인회 편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위임자 3명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8명의 전직 회장들은 편입을 찬성하는 의견을, 김민선 관장과 이정화, 김정희 전 회장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다수가 찬성 입장을 보임에 따라 뉴욕 한인회와 이민사 박물관 측은 가까운 시일 내 별도의 모임을 갖고 박물관 편입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민사 박물관은 뉴욕 한인회에서 분리 후 지난 5월 자체 이사회를 구성해 독립 운영에 들어갔지만 두 단체의 위상 정리 등 다수의 혼선을 빚어와 분리 3개월 만에 재편입의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 5명 중 1명이 사이버 왕따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여학생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도 여학생인 경우가 많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2017 학년도 전국 중고교생 조사 대상자의 약 15.3%가 온라인상이나 텍스트 메시지 등을 통해 사이버 왕따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년 전 11.5%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약 21%가 사이버 왕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돼 7%에 그친 남학생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2년 전인 2014-2015 학년도의 경우 15%가 사이버 왕따 피해가 있다고 밝힌 것에 비해 약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남학생은 6%에서 7%로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학교 교실에서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왕따 행위보다 소셜미디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사이버 왕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많은 학교들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간섭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뉴저지의 한인타운 중 테너플라이 학군의 평균 교육세가 13,000달러를 넘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발표한 2018-2019 학년도 지역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테너플라이의 경우 주택 소유주당 평균 13,477달러의 교육세를 납부해 모리스 카운티의 마운틴 레이크 학군 14,035달러에 이어 뉴저지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너플라이의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전체 재산세 중 교육세의 비중은 65%에 달합니다. 테너플라이 외에도 데마레스트, 어퍼 새들리버, 올드 테판, 리지우드 등 평균 교육세 상위 10개 학군 중 절반이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에 있는 학군입니다. 올드 테판의 경우 전체 평균 재산세 중 교육세 비중이 71%에 달하는 등 상당수 버겐 카운티 학군에서 주민들의 교육 예산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은 주택 소유주당 평균 교육세가 4,769달러, 포틀리는 4,642달러, 리치필드 5,460달러, 레오니아 7,618달러, 잉글루드 클립스 5,105달러입니다. 뱅크 오브 홉 잉글루드 클립스 지점이 오늘 케빈 김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 잉글루드 클립스 지점에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케빈 김 행장과 김규성 수석 정무 및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점 오픈을 축하하는 리본 커팅식이 있었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성원으로 뱅크 오브 호프가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편리한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은행은 첫 번째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유일한 한국 은행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 한인은행으로는 최초로 슈퍼 리저널 뱅크 대열에 올라선 은행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교포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런 오프라인 지점을 통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그런 서비스 역량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7월 BBCM 뱅크와 윌셔 뱅크의 합병으로 탄생한 뱅크 오브 호프는 자산 154억 달러, 2019년 상반기 기준 121억 9천만 달러의 예금고를 올려 명실상부한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미 전역에 58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가 한일 무역 전쟁을 중지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실시합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을 연방의회에 알려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인회는 한인타운 지역구인 34지구 연방 하원을 비롯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5개 카운티 지역 연방 상하원 의원을 방문해 현 사태를 전하고 이번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사태 관련 서명 운동은 LA 한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손목에 밴드나 키체인으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LA 교통국은 대중교통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카드 팔찌를 출시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LA 메트로 고객센터는 교통카드용 팔찌인 탭플렉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탭플렉스는 LA 카운티 지역의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국은 이달 말까지 섬유 소재로 만든 밴드와 키체인에 달 수 있는 미니 탭카드 등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AM 뉴욕에 따르면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 약 20명이 리치몬드 카운티 법원 인근에서 IC의 집중 단속 구간을 순찰하며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IC의 활동 내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전 5시부터 2명씩 짝지어 순찰을 시작하며 봉사자에는 교사, 학생, 직업훈련소, 사무총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멤버가 소속돼 있습니다. 2019-2020 학년도 대학 입학 지원을 위한 공통지원서 지문이 공개됐습니다. 공통지원서 웹페이지에 공개된 올해 에세이 지문은 학생의 정체성, 실패에 대한 고찰, 문제 해결 능력, 지적 호기심 등을 묻는 지문 7개로 지난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학생은 7개의 지문 중 하나를 선택해 65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되며 마지막 지문은 자유주제로 다른 6개 지문이 아닌 다른 토픽을 논할 수 있으며 이미 작성해둔 에세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 프리케이 교사 노조가 지역위원회와 로컬 노조가 맺은 노동협약을 승인해 교사들의 연봉이 최고 $2만 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동협약으로 혜택을 보는 교사는 300여 명이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앞으로 다른 노조 소속 프리케이 교사와 보조교사, 학교 식당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해변에서 지난 한 달 사이 4명이나 익사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4일 퀸즈 자메이카 베이에서 익사한 메인테인 조슈아 오도지 주니어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오도지는 이날 오후 6시 수영을 하러 나갔다 익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퀸즈 파라코웨이 비치에서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2명이 익사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라코웨이 비치 해변에서 10대 청소년이 친구와 수영을 즐기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때때로 흐리고 습도가 높겠으며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